먼저 제 소개에 앞서서 이 앞전에 발표해 주신 이번 이 섹션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은 대부분 교수학습센터 CTL 쪽이시거나 아니면 교육혁신 쪽이시거나 아니면 교무처 쪽의 산하기관일 텐데 이따가 제 발표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앞서서 발표하신 그 내용이랑은 색을 많이 달리합니다. 정보 인프라 쪽이고요. 저는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정보통신 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앞서서 제가 이 발표를 이 섹션에서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없지 않아 들고요. 앞에서 발표하시는 여러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시면 이렇게 많이 관련 업무 보직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제 발표 중에는 적을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양여자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정보 인프라를 저런 식으로 구축을 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HYW라고 하는 것은 저희 학교의 이니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목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용한 저희는 하이유라고 읽습니다. 하이유 AI 플러스 예측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혁신 지원 사업으로 2개년 동안 이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저기 첫 번째 일본에 나와 있는 분석 플랫폼에 관련된 것이 2023년에 저희가 개발을 완료했고 2024년도에는 저렇게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로 AI 예측 시스템을 2024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업은 만료가 됐지만 마무리 작업 중에 있어서요. 아마 올해부터 예측 시스템은 활용을 하시게 할 것 같고요. 저희 쪽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은 이미 2024년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기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한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일단 용어들이 약간 공학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하나로 크게 묶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묶은 작업들을 각각의 경영자 또는 학과 또는 학생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뷰를 생성한다. 그러니까 뷰 페이지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이유 AI 플러스라고 저희가 명명한 예측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끝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저희가 대학의 주요 KPI 모델인 취업률과 유지 충원율, 그러니까 재학률이죠. 그 두 가지에 대한 파라메타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A라고 하는 학생이 학점을 0.3점 올리고 비교과를 두세 개 더 듣고 또는 현장 실습을 2번, 3번 더 나갔었을 때 이 친구의 취업률 역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중에 이제 주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2024년도에 혁신 지원 사업으로 개발한 저런 AI 플러스 예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요 특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업가이드라고 하는 것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A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때 이 A라고 하는 학생이 과거에 그동안 가졌던 학점이나 결석률이나 내지는 보유한 자격증이나 기타 등등 모든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친구가 나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너는 취업률이 지금은 현재는 60% 정도지만 70%까지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걸 저희는 이제 업가이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업가이드를 경영자 관점 그리고 학과 관점 그리고 학생 관점까지 다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장점이고요. 그 마지막에는 D와 E에 있는 마지막 포워드와 백워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따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플랫폼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들이 아마 사정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지금 여기 하이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가 저희 학사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기간계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모든 기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죠. 거기에 이제 입학 관련돼서는 입학 시스템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출결이라든지 과제 제출이라든지 중간중간 점수 같은 경우에는 또 LMS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비교과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저희는 또 통합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별로 통합 마일리지에 관련된 또 모든 정보는 CMS라고 하는 정보에 들어가 있고요. 현장 실습을 다녀오면 또 거기 현장 실습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받았고 어느 회사를 갔고 이런 정보들은 또 현장 실습 시스템이라는 곳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책을 대출받으면 당연히 또 도서관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모든 정보는 학내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학내에 포함된 데이터들이 새로운 사업이 하나 일어나면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 관점에서 만약에 내가 우리 대학에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라고 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좀 시각화해서 보려고 해도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져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스템에서 조금 저 시스템에서 조금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빨간색 박스가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이 없었던 시절에는 사용자는 각각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를 소비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취지는 일단 이렇게 여러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자. 이거 저희가 공식 용어로는 공학 쪽에서는 데이터 마트라고 합니다. 데이터 마트를 하나 꾸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모든 데이터를 다시 말해서 모든 시스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거는 조금은 비효율적일 거고요. 그래서 대학 KPI,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KPI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한 곳에서 관리하자, 묶자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첫 번째로 빅데이터의 하나의 축입니다. 그 대학 KPI 중에서도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모든 대학의 가장 관심사는 취업률과 재학률 두 가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기 지금 데이터마트가 적재됐다라고 했던 하나의 축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취업률과 유지충원율 그 두 가지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한쪽에다가 묶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충 파라메타가 140여 개 정도의 파라메타 정도가 됩니다. 자, 그게 하나의 축이고요. 빅데이터 시스템의 두 번째 축은 그렇게 모은 데이터들은 어차피 그냥 그렇게 저장만 해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이거를 각각 관점별로 경영자가 볼 때, 학과가 볼 때 또는 학생이 볼 때 각각 관점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총망라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시각화 시스템, 그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 시각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은 저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마트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개 정도의 항목이 발췌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 두 가지 KPI를 위해서 취업률과 유지충원율.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냥 대충 항목을 보게 되면 중도 탈락률이나 공가 신청, 저희는 또 여대이기 때문에 뭐 생리 공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가 신청, 학기부 성적, 기타 등 이런 정보들이 다 취합이 되어져 있는데 저기 취합된 정보도 사실은 저희가 임의로 모든 걸 다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기존에 발표됐던 학술 논문이나 그 취업률과 유지충원율에 관계된 독립 변수들이 어떤 게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 그 학술 논문이나 또 일부는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어떤 데이터들,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이런 지표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관련 있는 것들을 다 모두 다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듣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대학에는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데이터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희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뭐 본인들의 대학에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데이터를 140여 개의 항목 정도로 묶은 다음에 그놈을 시각화 정보에서 모든 걸 다 표현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시각화 시스템에서 경영자가 볼 때, 학과가 볼 때, 그다음에 학생이 볼 때 필요한 정보들을 다 망라하기 위해서 저기는 데이터 마트라고 불려지는 140여 개의 항목 데이터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제공해 주는 걸 우리는 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62종류의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면 이거 캡처한 영상인데요. 경영자 뷰입니다. 경영자 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PI 두 개가 지금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왼쪽은 취업률이고요. 오른쪽은 유지충원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통계 데이터고요. 이 취업률도 클릭이 되고 유지충원율도 클릭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취업률을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총
12개 지표에 대해서 시각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지금 경영자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우리 대학에 대한 12개 지표에 대해서 3년간의 추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먼저 항목을 잠깐 보시면 여기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연도별 취업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전체의 연도별 취업률이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범례가 있는데요. 공학, 자연과학, 인문계열, 예체능 그러니까 계열별로 3년 동안 어떻게 취업률의 추이가 있는지가 나타나고 오른쪽 항목을 보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추이를 구성하는 게 학과 단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는 학과별로 그러면 각각 3년별로 어떤 그 추이가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학과를 클릭하게 되면 다시 또 학과 비율로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취업 유형을 잠깐 보시면 유형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도 또 유형으로도 다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유형을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취업으로 통계가 잡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어떤 친구는 건강보험 DB로 잡히는 친구들이 있고 창업도 있고요. 프리랜서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유형에 따라서 각각 계열별로 3년간의 추이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정 학과를 보고 싶으면 당연히 그 학과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12개 지표를 다 캡처하지는 못했고요. 저희 학과에서 학교에서 좀 특이한 거는 또 대학영어 진단평가라고 하는 걸 1학년 때 실시를 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볼 수가 있고, 그 점수의 추이를 볼 수가 있고요. 1인당 저희 시스템에 얼마나 로그인을 많이 하는 친구냐에 따라서 또 취업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각화를 같이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영자비고요. 학과비는 경영자부와 완벽하게 뎁스가 동일합니다. 다만, 학과의 또 원소들은 그 데이터가 나온 원소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여기 취업률과 유지중간율 시작된 건 똑같고요. 여기 왼쪽에 취업률을 클릭했다고 쳤을 때 오른쪽에 이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 정보가 나오는 거죠. 이 어떤 학생이 뭐 국가 DB 그 건강보험 DB로 취업을 했는지 어땠는지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 12개 항목에 대한 카테고리와 범례 비교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경영자와 학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마지막 이제 학생비입니다. 학생들은 조금 이제 그 모양이 좀 다른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학과비에 대한 내용이고요. 학생비는 학생이 입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데이터가 망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학생비의 인트로 페이지에는 이 친구가 어느 지역에서 무슨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기본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입학한 이후에 정규 과정도 소화를 할 거고요. 비정규 과정도 소화를 할 거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학생 활동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학생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항목을 보시게 되면 정규 과정 같은 경우, 이건 정규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 평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강점으로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융합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뭐 결석 주수도 나오고요. 뭐 생리공률도 나오고 기타 등등 이 학생이 아무튼 정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이 한 번에 이렇게 망라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를 좀 보셔주시면 여기 성적 평균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성적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학생이 지금 취득한 점수가 학과 평균 또는 계열 평균, 대학 평균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의 위치를 알 수 있게끔 각각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학과고요. 여기가 계열이고 여기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대학의 학점 평균이 어떻고 학과의 대학 평균이 어떨 때 어느 선상에 있는지를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이 아래쪽의 범례를 보시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게 재학생의 학점 평균, 그 다음에 졸업생의 학점 평균, 취업자들만 취업해서의 학점 평균, 그 다음에 진학자들만 통해서의 학점 평균을 각각 또 마찬가지로 표시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학생이 만약에 이 데이터를 본다고 한다면 학생 위치에서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점이 뭐 학과니 계열이니 대학이니에서의 자기의 위치도 알 수 있을 뿐더러 기존에 앞서 선배들이 취업한 친구들이 가졌던 학점이나 진학했던 친구들의 학점들이랑도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그런 그 비교군으로 같이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규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비교과 프로그램을 무엇을 들었고 자기가 들은 비교과 프로그램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사항, 학생 활동을 나머지 다 기타 사항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휴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타 등등 모든 나머지 정보들은 다 여기 기타 학생 활동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되면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데이터를 하나로 묶었고요. 그다음에 그 묶은 데이터를 가지고 경영자, 학과, 대학, 그러니까 학생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뷰를 만들어서 저희가 저희 기관계 시스템인 하유 시스템이라고 불려지는 시스템에다가 인베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든지 간에 또는 어느 지원 선생님이든지 간에 본인 아이디로 들어가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활용도가 일부러 들어가서 보지 않으시는 경우가 좀 많으셔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월간 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생성해서 학과에게 모든 학과한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달 정보통신원에서 모든 학과한테 앞에서 데이터마트에서 나와 있던 제너레이션 되어져 있던 모든 데이터들을 좀 11가지로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는 싫으나 좋으나 한 달에 한 번씩 공문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본인의 학과에 대한 정보를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11개의 종목인데 지금 너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여기가 지금 재적생이라고 한다면 재적생에 대한 11월에 대한 이게 월간 리포트니까요. 11월에 대한 기본적인 그 학과에 대한 최종 결과가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그 24년 11월을 기준으로 뽑은 건데 24년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와 여기 안 나오네요. 위에는 24년이고요. 아래쪽은 23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정확하게 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나오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위에는 말 그대로 제적자 수가 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1인당 제적자 수입니다. 학과마다 편제 정원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편제 정원이 많은 경우에는 제적자가 많으면 실제로 그 학과는 조금 많이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인당으로 따지게 되면 또 훨씬 더 잘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그 노멀라이즈된 값을 각각 그래프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과 취업률이나 상담 횟수나 이런 것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월간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런 예측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취업률 또는 유지 충원률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그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시각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으신 경영자가 됐던 교수님이 됐던 학생을 지도할 때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파악하는 건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24년도 혁신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실행한 사업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석 플랫폼을 사용한 말 그대로 예측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앞에서 나왔던 거는 말 그대로 이제까지 그냥 이미 이루어진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맞췄다고 한다면 여기 AI 시스템의 최종 목적은 앞서서 처음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면 취업률이 올라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이 친구가 재학률이 올라갈까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여기 카테고리가 반으로 나눠지는데요. 왼쪽은 취업 성공률이고요. 오른쪽은 유지충원율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지충원율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신입생과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그만두는 모델 자체가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반수, 재수도 많고요. 고등학교 졸업 막 하고 나서 대학 처음 들어와서 무슨 적응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재학생과 신입생을 똑같이 재학을 얼마큼 할까라고 하는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특성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학 관련해서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이렇게 나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취업률 하나, 그다음에 재학률은 신입생과 재학생을 이렇게 세 가지의 모델을 저희가 수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더 페이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취업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요. 재학률이라고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저희가 디파인할 용어인데 뭐 취업 성공 확률, 재학 지속 확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이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수치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반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취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타겟 클래스라고 해서 취업을 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친구가 취업을 할 확률이 몇 프로, 진학을 할 확률이 몇 프로, 그 다음에
취업을 못할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세 개를 합하면 100%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타겟 클래스라고 하는데, 일단은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두 가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취업할 확률이 60%고, 미취업할 확률이 4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50%가 취업할 확률이 높으니까 실제로 그 AI 모델에서는 취업자라고 카운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60%였던 친구가 다음에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점을 올리고 현장 실습을 갔다고 해갖고 70%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취업률은 그냥 여전히 100%입니다.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액션 플랜을 제시하거나 그 액션 플랜 제시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전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보통 취업률을 계산하는 산정하는 방법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지속 확률, 성공 확률이라고 하는 저 확률이라고 쓴 기본적인 개념은 60대 40이면 디시전을 해가지고 60대 40이니까 얘는 취업자다라고 분류하는 게 아니라 60이라고 하는 그 확률을 그대로 그냥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는 지금 60%인데 이 친구가 학점도 올리고 출석 잘하고 뭐 현장 실습 갔다 오고 비교과 많이 들어서 60% 있는 것을 80%로 올리면 학과 전체 또는 학생 전체의 취업률의 그 역량은 향상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액션 플랜을 주거나 내지는 학과에서 한 달 동안 어느 정도의 액션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취업 역량이나 재학 역량을 늘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실제 그 퍼센트를 평균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통 이미 알고 그 기존에 알고 있는 취업률이랑 유지종이랑은 조금 다른 지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든 유지종이든 AI 시스템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게 12월에 저희가 PPT를 캡처해가지고 보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마무리 작업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UI는 좀 바뀌었는데 개념은 비슷해서 그냥 이 페이지를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의 탭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그 취업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여기 취업 성공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성공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부터 시작하고 12월까지 이 친구가 뭐 수업도 들을 거고 뭐도 할 거고 뭐도 할 거란 말이죠. 어떤 활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69%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같은 경우는 재학생 대비고요. 위에는 편제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편제 대비와 재학생 대비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만 가지고 평균을 낸 거고 편제 대비는 이미 거기서 나간 친구들은 사실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0으로 계산했을 때는 당연히 더 적어질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이시는 것처럼 대학 단위로 볼 수 있고요. 학과 단위로 볼 수 있고 학생 단위로 선택해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네, 오른쪽에 순이고요. 세 번째 탭을 보시게 되면 그럼 아까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모델에서의 영양인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인자가 이 취업률에 가장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진학 상담이 훨씬 중요한 취업률에 영향을 줬고요.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를 얼마큼 들었느냐 내지는 뭐 공모전 얼마큼 참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취업률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각각 영양인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양인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대학 전체로 봤었을 때는 진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거 선택을 하게 되면 각각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오른쪽 위에 오른쪽에 있는 표에 있는 것처럼 각각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해서 각각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지금 포인팅이 안 돼가지고요. 공학이랑 예술이랑 인문사회 각각 그 영양인자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거의 마무리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업가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이 AI 시스템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현재 A라고 하는 학생 또는 A라고 하는 학과, 어차피 학과와 대학은요, 학생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계속 서머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밑단에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A라고 하는 학생이 현재 취업 성공률이 60%라고 치면 이 친구가 만약에 취업 성공 80%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가이드를 할 텐데 그 가이드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는 걸 저희가 업가이드라고 부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UI가 좀 많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34명이 비교과 수강 34명 이상의 비교과 수강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하는 업가이드가 나오면 그 34라고 하는 숫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34명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리스트 친구들이 현재는 비교과가 어느 정도인데 얼마만큼 들으면 취업률이 60%에서 80%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저희가 그 환경 설정으로 해주면 거기에 따른 업가이드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고요. 재학생 지속 확률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특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AI 시스템에 포워드와 백워드 시뮬레이션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각각 예를 들어서 출석을 어떻게 하면 학점이 몇 점이면 취업률이 몇 프로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현재는 이러이러이러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이만큼을 들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비교과를 두 개 더 들으면 해외 현장 실습을 가면 내 취업률은 얼마나 향상될까를 알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그 항목을 여기다 왼쪽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오른쪽에서 실제 그러면 너희 취업률은 이 모델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몇 프로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출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백워드 시뮬레이션은요.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일일이 하나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현재 70%의 취업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85%의 취업 성공률을 가지고 싶으면 내가 도대체 여기서 더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 너는 지금 이 중에서 뭐뭐는 충분하지만 뭐뭐는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치를 넘겨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워드 시뮬레이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가이드는 이 백워드 시뮬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업가이드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자체랑 연결된 것도 아닌데 일단 장시간 제가 시간도 오버해서 죄송하고요. 네, 발표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